100% 해외에 의존했던 질소 발생 기기를 국내 기술로 만들어 국산화한 기업이 있습니다. 모든 제품이 그렇듯 국내 생산이 가능하면 편리한 접근성과 합리적인 가격으로 관련 제품을 필요로 하는 기업과 소비자 모두를 만족시킬 수 있는 체계가 만들어지죠. 지금 그 질소 발생기에 있어서는 지금 외국산 질소 발생기를 모두 대체하는 거. 그럴 만한 성능도 있고, 그리고 또 이제 분석 쪽에 있어서는 한국 최초거든요. 예, 이 시장에서 계속 넘버원을 유지할 수 있는 것. 오늘은 질소 발생기 국내 생산을 위해 한 길만을 걸어온 랩솔루션즈의 길정호 대표를 만나봅니다. 네, 과자 봉지의 충전재, 그리고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구슬 아이스크림은 모두 질소를 이용한 것인데요. 이렇게 질소는 흔히 우리 생활에 함께 하고 있습니다. 그도 그런 것이 지구 대기의 약 78%를 차지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쉽게 접할 수도 있고 또 우리가 흔히 다양한 용도로 사용도 되고 있습니다. 네, 특히 질소는 어떤 제품의 성분을 분석하는 데 가장 탁월한데요. 질소를 발생해서 제약 제품이나 식품 성분을 분석하게 되면 이후 임상과 제품 관리에 탁월합니다. 오늘은 질소 발생기를 직접 생산하는 곳이 있다고 해서 제가 찾아왔습니다. 랩솔루션즈의 길정호 대표 함께 만나러 가보시죠. 외국계 회사에서 엔지니어와 매니저로 오랫동안 근무하다 지난 2011년부터 직접 회사를 설립한 길정호 대표. 국내에는 없었던 질소 발생기를 국산화하기 위해 일과 기계 개발을 병행하며 실패를 거듭한 끝에 지금의 랩솔루션즈를 일으켜 세웠습니다. 회사를 설립한 지 어느덧 10년 차. 아직은 홍보, 마케팅부터 경영까지 하나하나 자신의 손을 거쳐야 하지만 회사 브랜드가 갖는 신뢰를 구축하기 위해 오늘도 가족 같은 직원들과 함께 다양한 연구와 개발을 멈추지 않는 길정호 대표입니다. 안녕하세요, 대표님. 네, 반갑습니다. 네, 먼저 랩솔루션즈 회사가 어떤 회사인지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이제 분석 관련하고, 그다음에 이제 질소 발생기를 만드는 회사인데요. 예를 들어서 잠깐 과자를 주실까요? 네. 여기 지금 보면 이 감자칩인데요. 이 감자칩에는 이렇게 보면 빵빵하게 이렇게 포장이 되어 있는 걸 알겠습니다. 이 안에는 이제 질소가 충전이 되어 있는데 이 질소가 충전되어 있는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과자가 부스러지지 말라고. 제품 보존. 그렇죠. 그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면 신선하게 유지하려고 그런 것들이 과자에도 적용시킬 수 있기 때문에 이 질소를 충전시켜주면 그런 현상을 두 개 다 예방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희는 이런 질소를 충전시켜줄 수 있는 질소를 만들 수 있는 장비를 생산하고 있고, 그리고 또 하나 약품은 실은 두 가지 성질을 다 가지고 있어요. 독성과 그다음에 이로운 성질을 다 가지고 있는데 이런 약의 그 어떤 적정한 농도를 컨트롤할 수 있는 분석 방법을 개발하는 그런 회사입니다. 그럼 지금 회사를 창립하신 지는 얼마 정도 되신 거예요? 저희는 2011년 1월 2일부터 실은 1월 1일이었고요. 1월 2일부터 새해를 맞이해서? 네, 새해를 맞이해서 시작을 하게 됐어요. 어떻게 회사를 설립하게 되셨나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실은 저는 외국계 회사에서 한 15년 동안 일을 했었는데요. 하다가 보니까 계속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저희 직원들이나 저희의 워크로드, 업무의 강도가 전혀 나아지질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하고 있었는데, 그래서 이제 다른 큰 회사로 가면 그런 솔루션을 얻을 수 있을 거라고 해서 다른 회사로 이직을 했었어요. 했는데 거기서 2년 있어 봤는데 그 큰 회사임에도 불구하고 더 심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길이 아닌가 보다. 그래서 회사를 그만두고 제 사업을 창업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분석 방법을 개발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부속 장비들이 좀 필요한데 그 중에 저희가 질소 발생기를 개발을 해서 국산화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실험실에 공급도 하고 있습니다. 무색 무취의 질소도 쓰임새가 많다는 것. 특히 제품을 보존하며 산화를 막아주고 그 성분까지 분석할 수 있는 그야말로 생활 밀착형 재료인데요. 이런 질소를 발생시키는 기계 부품 중 하나인 컨트롤러는 랩솔루션즈만의 독자적인 기술 개발로 만들어졌습니다. 이 기계 안에 제가 질소를 어떻게 분리하는지 육안으로는 사실 구분이 힘든데 그렇죠. 대표님께서 설명 좀 해주시죠. 네, 우리 공기 중에는 아까 지시고 70% 있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공기를 이쪽 질소 분리관으로 유도를 시켜서 질소관으로 공기가 흘러가면서 질소가 농축돼서 이쪽으로 나옵니다. 나머지 산소는 이쪽으로 빠지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보통 보면 지금 한 70%의 질소라고 하는데 이런 관을 통해서 95%에서 99.5%의 질소로 농축이 돼서 나오게 됩니다. 아, 오로지 질소를 가득 채울 수 있는 그런 공기네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렇게 하려면은 계속 일정한 압력을 유지를 해줘야 되는데요. 그런 것들을 위해서 저희가 컨트롤러 개발을 해서 성공을 했습니다. 그럼 이 컨트롤러는 랩솔루션즈만의 어떻게 보면 장점이네요. 네,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에어컨처럼 인버터 모터를 사용해서 압력을 계속 유지하면서 일정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럼 사실 다른 곳들은 이런 컨트롤러가 없나요? 네, 없고 이렇게 멈췄다 섰다 멈췄다 섰다 하죠. 우리 예전에 냉장고도 그랬지 않습니까? 네. 멈췄다 섰다 멈췄다 섰다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전기도 많이 들고 기계도 고장 많이 나고 그랬거든요. 제품 보존도 잘 안 되고 그렇죠.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이 컨셉은 아마 이쪽 계에서는 처음으로 알고 있습니다. 뭐든지 최초가 중요한데 네. 최초로 컨트롤러를 이제 시작을 하신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럼 이 질소 발생기는 크기가 사실 용량이나 이런 게 어느 정도 네, 나뉘나요? 저희는 10리터부터 170리터까지 다양하게 생산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고요. 그 부분에서도 아마 국내 최초고 아마 어떻게 보면 170리터짜리에서 실험실에서 쓴다는 건 세계 최초가 될 것 같습니다. 아, 정말요? 네. 이건 정말 꼭 모든 분들이 아셔야 네, 돼요. 알아야 되는데 이제 네, 저희의 나중에 숙제입니다. 그래서 이제 나중에는 이제 이걸 가지고 좀 모델 디자인을 해서 그래서 이제 한국의 국격도 많이 올라갔잖아요. 네. 이제 또 나가야죠. 네, 그럴 꿈이 있습니다. 그럼 지금 이 기계는 몇 리터짜리? 요거는 170리터짜리. 큰 용량이죠? 네, 그렇습니다. 이런 큰 용량은 주로 어디에 많이 납품이 되고 쓰일까요? 이런 큰 용량 같은 경우에는 실험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런 그 농축기에 사용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농축기. 네. 작은 용량은 주로 또 어디에 쓰일까요? 작은 용량은 이제 어떤 질소를 아까 이런 그 포장기에 질소를 충전한다거나 아니면 이런 장비들의 분석 장비들에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사용처가 다양한 질소를 생성하는 질소 발생기. 또 다른 곳에서는 어떻게 활용되고 있을까요? 저희가 흔히 이제 일상생활 과자나 이제 뭐 제약 제품 다양한 곳에 쓰이지만 또 제가 듣기로는 네. 이제 어떤 지자체에서 축산관리과에서도 이 질소를 네. 이용한다고 들었어요. 네, 그렇습니다. 이 축산관리과는 일반적으로 하는 일이 어떤 일이냐면 우리 축산물, 축산 가공품 이런 것들이 거기에 독성 있는 물질이 있는지 없는지 테스트해서 그 결과를 내보내는 역할을 하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우리가 이제 돼지고기 잘 먹지 않습니까? 네, 목살 좋아하죠. 좋아하죠. 근데 목살을 좋아하는데 지금 실은 어떤 분들은 이제 목살을 기피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이제 항생제 주사를 놔야 되는데 그쪽 부분에 된다고 하는 말들이 있어요. 제가 좋아하는 그죠? 분인데. 그런 육류를 수거해서 그래서 이걸 가지고 거기에 있는 항생제가 어느 정도 농도가 있는지 해야 되는데 그 육류 안에 있는 항생제를 뽑아내기 위해서는 어떤 용매를 사용해서 뽑아내거든요. 네. 근데 용매를 사용해서 뽑아내면 양이 이만큼 많습니다. 그래서 분석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걸 할 때 질소 농축기로 해서 쭉 농축을 해요. 그 다음에 이제 분석을 하게 되죠.
질소를 잘 이용한다면 우리가 잘 몰랐던 구석구석 숨어있는 성분들을 모두 추출해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설명을 들은 농축기 실물이 궁금해졌습니다. 그래서 이 농축기를 통해서 농축을 하게 됩니다. 그때 질소를 사용하게 되고 질소를 통해서 점점 농축이 돼가는 거죠. 이 농축해서 어느 정도 농축된 샘플을 가지고 시료를 가지고 질량 분석기를 통해서 분석을 하게 됩니다. 농축된 샘플로 이제 정말 의뢰한 성분이 들어있는지 분석 자료를 살펴봐야 할 텐데요. 분석이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많이 생소하실 텐데 실은 우리 실생활에 매우 가까워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농산물을 출하를 할 때 네. 항상 농약 검사를 하거든요. 필수죠. 그렇죠. 그래서 필수죠. 친환경도 있고, 네, 친환경도 있고, 무농약도 있고. 예, 다 그런 것들을 다 이런 분석을 통해서 합니다. 그럼 실제로 저희가 뭐 일상생활에서 쉽게 생각했을 때 네, 아까 말씀해주셨던 돼지고기나 아니면 네. 식품들 네. 이런 뭐 제약들 이런 네. 분석 과정을 거치지 않으면 좀 많은 부작용이나 그런 우려할 점들이 생기겠네요. 그렇죠. 어디 제약회사에서 약을 출시를 했는데 그 안에 있는 용량이 컨트롤이 안 된다 그러면 사람들은 모르는 사이에 과다 용량을 복용할지도 모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제품을 출시하기 전에는 그런 성분 분석을 해서 정확한 용량을 체크하고 내보내게 됩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 우리가 믿고 구입할 수 있는 제품이 출시된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그럼 좀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약품의 성분 분석 실험을 진행해봤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지금 뭔가 연구하고 계신 것 같은데 혹시 어떤 걸 좀 하고 계셨나요? 그 의약품 성분 검사를 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일반 약으로 즐겨 먹고 있는 아스피린의 이제 성분도 검사를 하고, 약을 만드는 과정 중에서는 부산물이 생성될 수도 있어요. 그런 불순물들을 이제 분석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한번 제가 옆에서 과정을 지켜봐도 될까요? 네. 네. 일단 약을 기본적으로 분석을 하려면 알약을 이렇게 먹기 좋게 이렇게 만들어진 거를 저희가 이제 분석하기 좋게 일단은 분쇄를 좀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근데 이런 건 직접 다 손으로 하시나 봐요. 소량의 샘플들은 이렇게 직접 손으로 하고 있고요. 이 용기는 1000mg을 정확하게 용량을 측정할 수 있는 그런 장비고요. 샘플을 집어넣고 그래서 집어넣는 거는 이제 표선을 맞추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그래서 이렇게 표선을 한번 다시 좀 쉽게 흔드는 걸 대신하는 이런 볼텍싱이라는 이런 기구들을 이용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약이 전체가 다 녹지는 않고요. 네. 녹는 충분히 녹는 성분도 있고 안 녹는 성분이 있는데 이제 약을 만들 때 쓰는 그 안 녹는 부영제가 일부가 들어가 있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충분히 주성분은 그런데 다 녹아야만 함량을 정확하게 이제 측정할 수 있거든요. 아, 바로 넣는 게 아니라 한 번 더 거치는 거예요? 요게 이제 완전히 녹지 않은 물질이 이제 장비 고장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한번 필터를 하게 됩니다. 아, 지금 주사기 안에 돼 있는 게 필터군요. 예, 요 끝이 이제 필터거든요. 이제 분석기로 가면 되는 거네요. 분석 장비로 가면 여기 이제 요 성분을 이제 분석할 수 있게 됩니다. 드디어 성분 분석이 이루어지는 기계를 볼 수 있었는데요. 학창 시절에 실험했던 크로마토그래피와 같은 원리라고 보면 됩니다. 이제 성분 분석기에 넣었는데 어떤 원리로 이제 하게 되는지 간단하게 설명 좀 해주시죠. 이 장비는 HPLC라는 분석 장비인데요. 얘가 자동으로 이제 시료 주입을 해서 이제
결과물을 내놓게 됩니다. 네. 그러면 이 안에서 자동으로 시료가 떨어져서 이제 자동으로 결과까지 만들어내는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럼 결과는 제가 저쪽에서 잠시 후 볼 수 있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독자 개발한 소프트웨어와 분석 기계로 손쉽게 성분 분석이 이루어졌는데요. 제가 보기엔 다소 어려운 성분 분석 결과표였는데 그럼 자세한 설명을 들어볼까요? 네, 선생님 지금 이제 아스피린 검사 성분 결과가 나온 것 같은데 제가 봤을 때는 네. 잘 모르겠거든요. 어떻게 결과가 나왔는지 간단하게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네, 지금 결과가 크로마토그래피 결과가 보이는 이 그림 같은 화면인데요. 네. 저희가 원래 기본 조건은 아스피린 성분이랑 주변에 아까 설명 들으신 뭐 부영제라든가 부산물들이 옆에 같이 나와서 아스피린 성분이 이렇게 단독으로 분리가 안 되고 옆에 같이 겹쳐질 것들이 있잖아요. 근데 저희가 조건을 잘 잡아서 이게 지금 아스피린 성분인데 나머지 것들이랑 단독으로 다 분리돼서 저희가 정량 분석이나 정성 분석을 확실히 할 수 있는 조건이 잡혔습니다. 일단 제가 회사를 잠시 둘러봤는데 연구원 분들도 계시고 네. 또 각각 담당 부서원들도 계신 네. 것 같은데 현재 회사 규모나 인원은 어느 정도가 네, 될까요? 저희는 지금 8명의 직원들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뭐 림스 아까 말씀드렸던 그 소프트웨어 팀은 뭐 림스 팀, 그다음에 또 분석 팀, 뭐 이렇게 또 서비스 팀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꽤 많이 세분화가 되어 네, 있네요. 세분화가 돼요. 근데 다들 어떤 그 업무적으로는 제약이라는 카테고리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대표님 회사가 이제 앞으로 또 네네. 새로운 또 개발 네네. 그리고 이런 기술력을 또 나아가야 되잖아요. 네네. 그럼 2021년부터는 안전성 테스트뿐만 아니라 불순물도 좀 분석하는 그런 테스트를 하신다고 들었어요. 네, 그렇습니다. 자세하게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예전에는 이제 실은 예를 들어서 지금 같이 유명 제약 회사들은 개발도 하고 그다음에 판매도 하고 뭐 이제 이런 프로세스로 갔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지금은 다 분산이 됐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예전에 이제 뭐 미국의 뭐 화이자나 그죠? 화이자 유명하죠? 네, 화이자. 그 회사들도 처음부터 끝까지 다 했어요. 개발도 하고 그다음에 생산도 하고 판매도 하고 뭐 이렇게 그러니까 했는데 제약업체에서 개발, 연구 뭐 다 했다는 다 거죠? 했죠. 근데 그들도 변했어요. 왜냐하면 속도를 못 따라가니까 다 세분화를 시켰습니다. 근데 이제 그분들은 저희처럼 분석의 전문가도 아니고 장비도 많이 갖지 않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분석 방법을 개발해서 이렇게 믹스를 해서 이제 같이 윈윈하는 그런 비즈니스 구조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네, 대표님 그러면 지금 질소 관련 분야에서 꾸준히 이제 일을 네네네. 해오셨다고 했는데 네네. 원래 전공도 이쪽이셨어요? 그쪽은 아니었고요. 저는 생물공학을 전공했습니다. 오. 그래서 요즘 뭐 삼성 바이오로직스라든지 네, 그렇죠. 삼바라고 하죠. 네, 그래서 그다음에 뭐 화이자 백신이라든지 뭐 이런 쪽이 이제 생물공학이 굉장히 유행하고 있고 앞으로 선도 산업이라고 하고 있는데 저는 한 20년, 30년 됐나요? 이제 30년 전에 이제 그 학문을 하고 했는데 그 당시는 이렇게 각광받지는 못했습니다. 아, 또 시대가 중요한데 네, 그렇죠. 그렇죠? 시대가 많이 중요하죠. 그래서 자선책으로 화학 분야로 가서 그다음에 또 엔지니어로 가서 또 이제 기계 분야로 이렇게 옮겨오게 된 것 같습니다. 대표님 지금 네네. 전공을 조금 바꾸신 거에 대해서 후회를 하지 않으면 지금 잘했다라고 생각하세요? 그 잘했다 잘못했다라기보다는 네. 상황에 맞게끔 자기가 최선을 다하는 게 중요하지 않은가 그렇게 네. 생각이 듭니다. 회사 내에서 직원들과의 관계 네네. 또 그런 소통이 또 중요한 네네. 부분 중에 하나잖아요. 그렇죠. 대표님만의 좀 그런 방법이 있다면 어떤 게 있어요? 그 중소기업에 계신 분들이 가장 힘든 요소가 또 하나 그거죠. 그래서 이제 왜냐하면 저희 직원들이 이제 어느 정도 커 나가면 그러면 또 이제 다른 곳에서 그 직원들을 탐내하는 직원들도 많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월급이라는 이유로 해서 이직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근데 이제 그 리더로서 해야 될 일은 그 중소기업에 다니는 직원들한테는 어떤 비전을 계속 심어주고 그다음에 직원들하고 약속을 하고 네. 그 약속의 결과를 증명해주는 그런 프로세스를 가져야 될 것 같아요. 회사의 든든함을 맡고 있는 연구원들. 이들 모두 각자의 능력을 최고치로 발휘하며
더 나은 미래를 위해 함께 걸어나가는 중입니다. 일단은 뭐 이제 사장님도 이제 많은 노력을 하시고 이제 저뿐만 아니라 다른 직원분들도 이제 열심히 노력한 만큼 이제 뭐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이제 분석 업무라든지 이제 질소 발생기 이제 판매 뭐 이런 게 이제 조금 더 눈에 띄는 성과가 확실하게 나타나면은 이제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 회사에서 뭐 제약이나 식품이나 이런 전반적인 분석 사업이나 아니면 자동화 사업에 관련된 소프트웨어에서 뭐 하드웨어까지 다 지원하는 것들이 많기 때문에 그쪽 분야 각각에서 되게 성실하고 전문적으로 일하시는 분들이 모인 편이에요. 사장님도 그 여러 분야의 사람들을 아우르면서도 저희한테 이제 각자 방향이나 아니면 저희가 이제 한 회사 직원이라는 거 느낄 수 있게끔 잘 이렇게 분위기를 만들어 주세요. 그러니까 저희 회사는 조금 든든해요. 그 모든 직원들이 그 자기 능력을 최고치를 발휘한다면 그 더 나은 미래를 향해 걸어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대표님 그럼 앞으로 대표님이 생각하시는 랩솔루션즈의 목표는 무엇일까요? 실은 그 질소 발생기에 있어서는 지금 외국산 질소 발생기를 모두 대체하는 거. 그럴 만한 성능도 있고 그 코리아 브랜드도 성장했으니 그게 가능할 수 있겠다. 네. 또 하나는 분석 쪽에 있어서는 한국 최초거든요. 예, 이 시장에서 계속 넘버원을 유지할 수 있는 것. 네. 예, 그게 저희 목표입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대표님이 생각하시는 기업가 혹은 경영인의 철학, 또 중요한 점은 좀 한 단어로 말씀해 주시자면 어떤 게 있을까요? 한 단어로 보면 상생? 상생. 예, 왜냐면 실은 고객도 고객이지만 직원들도 고객이라고 생각을 해야 되고요. 그들하고 어떻게 잘 서로 윈윈할 수 있는 아이디어를 내느냐. 네. 그게 가장 키일 것 같습니다. 경영 컨설팅 전문가도 이곳을 찾았는데요. 전문가가 생각하는 랩솔루션즈의 성공 방향은 무엇일까요? 이쪽은 제가 잘 알고요. 네네. 그건 또 분석을 잘 아니까 그런 조합들이 랩솔루션즈는 제약, 식품 등의 성분 분석을 통해 소비자에게 좀 더 신뢰가 가는 정보를 제공하고 그 기술력과 제품을 국산화시킨 업체입니다. 제약회사, 학교, 관공서 등 질소 발생기와 소프트웨어를 필요로 하는 곳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인 만큼 국내에서의 활동을 넘어 해외 진출을 목표로 하는 기업으로 성장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고객의 성공에 기여하고 혁신적인 솔루션과 상호 이익을 위해 노력한다는 사원을 담은 랩솔루션즈. 한 명 한 명 열정이 모여 원대한 미래 꿈을 꾸고 실천해 나가고 있는데요. 성공하리라는 일념 하나로 버텨온 이 시간이 밑거름이 돼 해외에서도 그 이름을 빛낼 그날을 기대하며 함께 응원하겠습니다.